최근에 비트코인 9천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오면서 공포 양세가 시작됐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의 큰 돈들이 비트코인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대신에 투자해주는 큰 펀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6주 연속 돈이 줄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빠진 돈만 3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그 지표가 극단적인 공포 장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들 무서워서 내던지고 있다는 뜻인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질문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더 하락하기 전에 도망쳐야 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정반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또 한 명, 알리 마리티네즈는 거의 같은 날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금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모으기 딱 좋을 때다. 다들 무서워서 도망치는 시점에 이 두 명은 전부 다 매수하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선 하나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200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면은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쭉 평균 내었던 선입니다. 거의 4년치 평균 성적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선이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격이 이 선까지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선이 가격을 딱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어요. 2018년 말에는요, 이 선에 닿고 나서 2배 반이 넘게 뛰었습니다. 2015년에는 더 심했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수십 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선이 아니라요.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싫어하던 순간이었고, 또 그와 동시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그 선에 딱 닿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드랑 마르티네즈가 그렇게 본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어 준다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즈 측에서는 이제 권한 방법이 나눠서 매수하기입니다. 한 번에 전 재산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사 모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정확히 어딘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놔가지고 평균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까지 들어보면은 정답이 정해진 것 같죠? 나눠서 매수해라. 역사가 그렇다면은 지금 그냥 사 모으면 되겠구나.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잘 말을 해주지 않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성공들, 여기에는 숨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마다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거나 시장에 돈을 잔뜩 흘려보내던 시기에서 돈이 넘치니까 그 돈들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도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게다가 중동이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도 비싸졌어요.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선에 닿으면은 상승한다는 공식 자체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거고, 과거 성공이 여러 번이라지만 그게 전부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사실들. 근데 이번에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2022년도에도 비트코인은 결국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6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 선이 먼저 한번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비트코인은 무려 1년 4개월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가격은 2,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무조건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요, 한번 제대로 뚫리면 거기서 더 깊고 더 오랜 시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르티네즈 본인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8천만 원, 심하면 6천만 원까지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묘한데요. 아까 그 캐시우드 말이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라고 했지만 같은 글에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을 빨아가는 주범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라는 거고, 요즘에 투자자들 돈이 전부 다 AI로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은 돈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드가 그렇게 좋아하던 AI가 지금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한쪽에서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서 빠져나가고 있죠. 또 다른 쪽에서 우드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의 돈이 곧 들어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돈들이 지금 이 선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당장 매수한다? 그리고 무조건 위험하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당분간 비트코인은 이 선 근처에서 한동안 버틴다거나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단방에 쭉 반대가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가격이 상승하려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벌써 6주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갈지 그 누구도 몰라요. 게다가 금리도 내리지 않고 있죠. 그럼 새 돈이 들어올 유동성들 당연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크게 반등할 만한 정확한 연료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그렇다고 폭락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선이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 바로 일주일 단위 마감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한 주를 끝낼 때 이 선 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게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이 선 위에서 한 주를 버텨낸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2022년처럼 길게 추락했을 때 그때는 이 한 주를 이 선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정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 신호 한 가지만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한 주 마감 가격이 이 선을 지켜내는 한 과거처럼 반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만약에 이 선 아래에서 한 주를 마감하기 시작을 한다, 그때는 욕심을 줄이고 조심하라는 신호인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4년치 평균선에 닿았고요. 유명한 분석가들은 이걸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들,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돈이 잠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방에 크게 오르기보다는 이 선에서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정답을 외우는 대신에 한 주 마감 가격이 이 선을 지키는지 이것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남죠. 만약에 이 줄다리기에서 정말로 들어오는 돈이 이긴다면은 그 첫 번째 신호는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높은 수익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살아남는 이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투자 방식이라면은 무리해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안전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거래라거나 해외 거래소는 한 번의 실수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손실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 매매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꾸준하게 업비트와 빗썸 현물 매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요, 내 투자금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투자금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습관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